첫 시간은, 첫 시간은, 책 음원 최보람 리더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최보람 리더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공유를 안 했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네. 네, 오늘 제가 공유할 거는 음원이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키성장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유튜브에서 조금, 이거는 그 소비자들하고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영상이어서 제가 오늘 요거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성조숙증, 뭐, 억제 주사, 또 호르몬, 뭐, 이렇게 촉진하는 성호르몬 주사 이런 거를 많이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표진원 소아청소년과 그 의사신데 서울대 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시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성장 클리닉을 고발합니다라는 영상입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워낙 많은 분들 뭐 그 아이 키우는 분들 보면 진짜 열에 한 만나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막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나 그 성조숙증 주사를 맞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성장 클리닉 병원이 워낙 많이 생겼고 뭐 이제 검사했는데 뼈 나이가 뭐 1년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조숙증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이분이 내리시는 거는 여자아이는 만 8세 미만, 남자아이는 만 9세 미만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만 8세, 만 8세 이후에 또 남자아이가 만 9세 이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는 어, 성조숙증이 아니고 조금 정상 범위에서 빨리 오는 것이지 성조숙증이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시는 한마디로 이제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엄마들은 뭐 만 8세가 뭐 만 9세가 아니라 거의 뭐 애가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에 뭐 멍울이 잡히고 뭔가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성조숙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건 조금 이렇게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뼈나이가 뭐 한 살 빠르다고 해서 바로 이게 성조숙증이라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어, 그 골 영령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빠르면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 2년 이상 연령이 앞서가면 성조숙증을 의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몸에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던가 요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호르몬 유발 검사를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진다면 골 연령, 그다음에 그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 이게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 성조숙증 진단을 할 때도 뭐 딱히 원인이 없다. 그러면 특발성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머리에 이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런 이제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요럴 때 2차 성조숙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특발성 성조숙증, 이유 없는 딱히 원인이 없는 성조숙증일 경우에 호르몬 억제 요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뼈나이가 1년 빠르다고 해서 성조숙증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자고 하면 뭐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성장 클리닉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과 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지식이 없는 의사들이 성장 클리닉을 하면서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치료를 하자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전문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뭐 이름 유명하다고 해서 성장 클리닉을 가지 말고 대학병원 소아내분비과 교수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확실하게 성조숙증이라는 확진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치료를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하는데,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누구나 다 키가 클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습니다. 요즘 성장 호르몬 치료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성장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특별한 어떤 질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하는 치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같은 염색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태어날 때 자기 주수에 비해서 작게 태어난 자궁 내 발육 지연이 있는 경우, 이런 병들이 있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좀 작다고 뭐 유전적으로 좀 작을 것 같아서 아니면은 뭐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작다 이런 경우 이런 정상적인 아이인데 그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특발성 저신장증 한마디로 이제 원인을 모르겠는데 그냥 키가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여야 되냐면 아이가 100명 중에 3등이 안 되는 아이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골영양 검사를 했을 때 예측기를 봤더니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예측키가 3등이 안 될 것 같은 아이들. 예를 들면 그게 우리나라 평균 키로 보면 남자가 163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152가 안 되는 경우는 저신장증, 특발성 저신장증에 해당되니까 성장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이상이 예상되거나 그냥 정상인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게 현재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과 병원의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좀 무분별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주변에 우리 애는 막 1년에 8cm밖에 안 크는데 옆에 성장 호르몬 주사 맞았더니 막 10cm씩 막 팍팍 크는 애들이 있던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엄마들이 흔들리잖아. 근데 성장 호르몬 주사를 하면 정상적인 속도로 자라던 애들이 성장이 촉진이 된대요. 그래서 단시간에 많이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장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정상 애들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 클 수 있는 거를 땡겨서 확 커버리는 거지. 그래서 최종 키는 별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땡겨 크는 거는 어떤 경우든 성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천천히 오래 크는 것이 성장에 더 유리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분이 한 번 더 강조하셨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일시적으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결코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어떤 그런 좀 키를 키우고 싶은 절박한 어떤 심정을 이용한 어떤 병원의 마케팅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저도 뭐 얘기하다가 몰랐는데 우리 아이도 사실은 맞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뭐 요리 수업 하다가도 갑자기 막 성장 호르몬 주사 얘기하면 우리 애도 맞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즘 이 영상의 댓글에도 보면 그걸 물어보시는 문의 댓글이 엄청 많고 어떤 분이 남기셨는데 놀이터에 가면 5명 중에 3명의 아이들이 맞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엄마들이 지금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진짜 이 병원의 마케팅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 이제 호르몬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에까지 지금 많이 손을 뻗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양으로서 또 키울 수 있는 요법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보람니다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품 감동 사례 이시연니다님 화이버비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사반 이시안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감당 제품은 하이버비츠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바티키 할 때 되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잘 안 먹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식이섬유를 잘 안 먹고 하니까 이제 먹어야 되겠다. 이 겉모닝 하면서 식이섬유 함께 먹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이제 본사 강의를 듣고 이제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수용성 가 이제 불용성 두 가지 다 함께 있는 하이브비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거 먹이려고 하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루로 되어 있는 식이섬유 그거 먹이고 저는 이제 요거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일단 우리가 식이섬유가 뭔지 조금 알아야 되니까 식이섬유는 이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종이고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장 운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나무나 작물의 부위에서 나오는 섬유질, 이제 김치, 과일, 채소 및 탄수화물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한 영양소인데, 이걸 꾸준히 계속 먹으면 뭐 굳이 따로 안 먹어도 되지만은, 저는 보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요새 과일도 제대로 잘 안 먹고, 채소도 집에서는 거의 잘 안 먹고 해서, 진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식이섬유를 먹는데, 그러면 저 이제 그 식이섬유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점성을 내면 곡류류, 콩류, 사과 등의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수용성 같은 거는 물을 흡수하여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젤을 형성하여서 포만감을 증대시켜줘요. 그리고 소장에서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여 단체 지방층을 생성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나 뭐 마이크로바이오 먹으면서 우리가 그 식이섬유를 같이 먹으면 단체 지방산 생성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용성 같은 경우에는 어, 김 잠시만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양배추, 그리고 채소 등의 질긴 부분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불용산 같은 경우는 대변의 양을 늘려 빠른 변의 배출을 도와주고요. 대장 내 이제 정장 기능을 이제 도와줘서, 유해 요소 등의 이제 장벽 접촉을 줄이며 빠른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불용성, 이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몸의 변화를 수치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감동 사례를 전달할까 하다가 일단 이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제가 그냥 경험담만 소개해도 충분히 감동이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걸 먹고 안 먹고 난 게 조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굿모닝 할 때 예전에는 항상 저녁에 먹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쾌변을 한다고 해서 저녁을 많이 먹었지만 굿모닝 하면서 진짜 아침에 먹거든요. 아침에 먹을 때 굿모닝만 먹으면 약간의 조금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했는데 이 화이브비츠를 같이 넣고 저는 완전 불려가지고 먹거든요. 30분 이상 씹어 먹는 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려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다 섞여서 완전 쉐이크처럼 이렇게 먹으니까 먹고 이제 그 다음 날 하면 그 대신에 그 물을 먹은 날하고 물을 안 먹은 날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안 먹은 날 다음 날 너무 힘듭니다.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려고 하는 그거가 좀 많이 힘들고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정말 진짜 한 번 힘만 딱 줬을 때 팍 나오는 그 터짐이 정말 이 만족스러운 아침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브 비치가 어떻게 다른 거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저희 이제 어 파이브비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육류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많아진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불용성과 수용성이 함께 식이섬유의 균형 있는 섭취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 많은 17가지 다양한 과일과 통곡물 등을 얻은 이제 통곡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불용성과 수용성이 정말 황금 비율로 되어 있는 3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3.4g을 제공하는데, 근데 저희가 아침에 한다.
1일 2회씩 먹으라 하거든요. 17g 정도. 그 우리가 전용 스푼이 있는데, 전용 스푼 한 스푼과 그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한 스푼씩만 먹거든요.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 식이섬유가 하루 6g씩 또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이섬유 보충 제품인데, 이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이제 저는 씹는 게 조금 힘들어서 항상 불려서 먹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는 거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먹을 때 우리가 대장 청소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디톡스도 하고 바디큐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굿모닝으로 이제 매일매일 대장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저희 그 장 같은 경우에는 꼬불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럼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거를, 끌고 가는 역할이 식이섬유거든요. 흡착을 해서 쫙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보통 이거 먹었나고 안 먹었나는 대변의 양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장 청소를 하고 싶다 하면 화이브 비치 플러스를 꼭 함께 섭취하면 좋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보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좋은 먹거리를 줘야지 우리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유산균도 정말 좋은 유산균이 생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을 적게 먹으면 다음날 힘듭니다. 속에서 난리 나는데 꽉꽉 막혔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보통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보통 2리터 정도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곱하기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먹고 이걸 일주일에 한 통 또는 한 달에 네 통만 먹어도 허리 인치가 이렇게 3, 4인치 줄어든다는데 식단 조절하면서 먹으면 정말 줄어드는데 저는 식단 조절 안 하거든요. 저녁에는 단 걸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냥 유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만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걸 먹고 나면 점심 때까지는 정말 포만감이 꺼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약간의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증이 오면서 그거 우리 제품 중에서 글리코다운을 먹고 난 뒤에는 그런 증세가 조금 없어졌는데 이 하이브비츠도 마찬가지로 그런 혈당 조절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혈당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하이브비츠를 같이 함께 먹어주시면 장도 개선된 뿐만 아니라 혈당도 조절되니까 정말 맛있게 먹는 이런 제품 저는 이제 감동 사례로 아침 먹은 날과 안 먹은 날과 아침이 다르다라는 걸 감동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시연 리더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간 공지 한번 드리겠는데요. 우리 마치는 시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조금 엄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대본 발표 있으신데 신한희 리더님 칼맥디 대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저는 영상으로 찍어 놨는데요.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줄 데모는 우리 뉴트럴 저만 안 들리나요? 아예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왜 안 그렇지? 다시 해볼게요.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잦은 감기를 비롯하여 신경감인, 우울증, 불면증 있고 특히 혈액의 삼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우리 제품 뉴트라이트 칼맥기는 아이슬란드 피오르드 해저에서 수확한 해초 분말로 만들어져 있으며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이 가장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되었을 때 가장 대사가 잘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흡수한 칼슘은 섭취의 경우가 40%에 불과하지만 우리 제품은 굉장히 흡수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잦은 감기를 비롯하여 신경감인, 우울증, 불면증, 두통, 손발등 부러짐, 근육경련, 골다공증, 알레르기,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147가지의 질병이 우리 몸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칼맥티에 대한 데모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서 산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이스프링에서 받은 건강한 미네랄 워터입니다. 그리고 요게 산과 염기를 테스트하는 BTB 용액인데요. 이 용액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 흔들면 미네랄 워터이기 때문에 여기 표에 보시면 알듯이 약알칼리성의 띠는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숨도 쉬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오염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이 혈액에 있는 알칼리 있는 혈액들이 숨만 쉬어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숨만 쉬었는데도 색깔이 점점 노랗게 변하죠. 산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산염기를 맞추기 위해서 혈액은 pH 7.4의 약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염기를 맞추기 위해서 혈액에 있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런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다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칼슘, 마그네슘이죠. 요거를 하나를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은 다음에 이 칼슘을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갈아야 되겠네. 자, 이게 하나를 딱 넣고 다시 내 몸에 칼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산성화된 몸이 다시 약알칼리로 바뀌는 게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만 하더라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항산화를 막을 수 있고 산화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골다공증을 앓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칼슘이 부족해서 혈액 속에 있는 산염기를 맞추기 위해서 골에서 빼내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칼슘 꼭 잘 챙겨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중간에 깜짝 코너 같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칼맥기 데몬도 제가 소비자들 만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품 강의 손미정 리더님의 GNH 바디 앤 아토 크림 강의 있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뭐야? 잠깐만요. 뭐야? 잠깐만요.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네. 잠깐만요. 뭐야, 이상하다. 선생님, 잠깐만요. 공유됐을까요? 아직 안 화면 공유? 됐습니다. 그래요? 잠깐. 제가 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지 안 된 거죠? 공유됐는데요. 선생님, 왜 저한테는 안 보이죠? 공유됐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제품 강의는요, GNH인데요. 잠깐만요. 네. 어, 손님 넘겨주세요, 한 장. 네, GNH입니다. 바디 피부인데요. 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손님. 죄송해요. 네, 바디 피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일차적으로 방어하는 가장 바깥 장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요해한 물질의 유입 억제나 수분 증발 방지나 병원균의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넘겨주십시오. 음. 우리의 피부 구조는요, 표피층, 지피층, 지방층, 모낭, 땀샘, 피지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피부, 표피층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데요. 피부 세포가 분할을 거쳐서 여러 층이 형성된 튼튼한 구조 장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바디 피부는요, 얼굴보다 2배 이상 깊고 10배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얼굴 피부보다 바디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굉장히 적어서 건조하기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 건조하면 이게 수분 부족으로 이어지고 피부 탄력이 결국 떨어지면서 우리 그 갱년기 여성이나 그 출산을 경험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 처짐이 오면서 체형이 변화하고 이게 또 다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고 합니다. 음. 합니다. 자, 그래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소가 뭐냐면, 옷에 우리가 직접적인 마찰이 있고요. 자외선이 요즘 엄청 따갑잖아요. 우리 자외선 노출이 심하면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여자들 경우는 우리 잦은 제모 때문에도 피부가 굉장히 장벽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 장벽의 역할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리 장벽으로서의 역할과 생화학적 장벽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있는데요. 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일부는 항생제와 같은 물질을 자체적으로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에 유익한 유익균 보호 형태로서 다른 병원성 미생물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건강한 피부 장벽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체전방에 일하는 가드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1차 방어선 역할이죠. 우리가 전쟁에도 1차 방어막이 무너지면 침공이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 밸런스도 1차 방어막이 무너지면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박테리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침입하기 쉽게 되고 이 밸런스 유지가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화학적 장벽으로서 역할이 있는데요. 이게 세포 간의 지질과 피지막이에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물리적 장벽을 구성과 그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각질층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피부 장벽을 생화학적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 세포 간의 지질이나 보습인자 등이 해당하는데요. 튼튼한 물리적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간 지질을 이루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이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피부는 pH 산도에도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피부는 산선막, 얇은 산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산선막에는 땀, 피지, 각질 세포로 구성된 피부 표면의 보호 장벽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피부 각질층 보호의 얇은 막이죠, 이게. 근데 pH가 4.7 정도가 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H 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pH가 높은 알카리성에 가까운수록 피부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그 이유는 어, 음, 피부 장벽의 미생물들의 활동들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장벽을 견고하게 하는 지지막의 구성 요소들이 알카리성 환경에서 쉽게 파괴되는 구조로 이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H 환경이 무너져 피부의 생화학적 장벽이 무너지면 표피나 지질 합성이 저하되는 거는 물론이고 동시에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해 각질세포가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장벽 기능 향상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각질세포와 세포 간 지질 사이의 밀착 연접이 파괴되고 물리적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항원과 균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표피 전층에서부터 활발한 면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디 피부 관리 핵심이죠. 피부 장벽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디 피부는 우리 신체의 면적 중 가장 아까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 신체를 감싸며 가장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피부 케어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수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두 번째가 올바른 보습 제품과 보습력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피부 영양입니다. 바디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피부 또 장벽을 이루는 우리 세라마이드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호막 케어입니다. 우리가 튼튼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수분 보충이나 영양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생활 습관으로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보호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샤워물의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거나 또 너무 잦은 샤워의 빈도도 굉장히 이 피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피부에 우리가 유익한 미생물이 이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나 잦은 샤워를 하면 피부에 유익한 미생물이 줄어들고 피부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건조하거나 피지가 가다하게 분비되어 트러블 또는 각질이 발생하면서 이게 또 피부의 밸런스가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 물 온도나 잦은 샤워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기서도 장내 유익균이 나오는데요. 우리 장내 미생물이 피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 통곡물 등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네. 저희 GNH 너르시 라인이 그 7가지가 있죠. 그 너르시만의 7가지 중에 핵심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안전한 크림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도 걱정 없이 피부 자극 알레르기 테스트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케어 제품입니다. 아메이 클린뷰티 기준 준수를 했고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두 번째가 튼튼한 피부 장벽 유지를 위한 자연 유래 올리브 오일 세라마이드를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습에 탁월한 올리브 오일 유래 세라마이드 함유 포뮬러가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탄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 세 번째가 대나무 잎 추출물 깊이부터 다른 보습력인데요. 이게 실리카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보습, 탄력에 도움이 되고 대나무 잎에서 유래된 추출수를 담은 GNH만의 고보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볼게 이제 저희 요번에 출시한 아토크림이죠. 아토크림. 이게 독일 피부 전문 테스트 기관에서 더마 테스터에서 파이버스타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토크림을 보시면 외부 자극에 쉽게 악건성 민감성 자극받는 악건성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크림입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인 초고함량인 만 ppm 세라마이드를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강력한 피부 장벽 케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5가지 증명된 혼령인데요. 24시간 이후에도 지속되고 깊은 보습력 및 오랜 보습 효과를 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인 완화도 효과에 탁월하고 1회 적용 직후 36.792%의 피부 속 보습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피부 속 보습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보습이 굉장히 좋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희 너리시 바디 로션입니다. 고보습 바디 로션이죠. 24시간 촉촉한 보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트리플 코 고보습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뱀부 콤플렉스 워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뱀부가 대나무 아까 그 대나무 수분 그거를 아까 뱀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대나무 추출 수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보습 장벽 올리브 오일 유래고 세라마이드로 올리브 오일 유래 세라마이드로 피부 수분 장벽을 탄탄하게 갖췄고요. 그리고 아까 피부에는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우리가 또 아메이만의 어, 시그니처죠. 그 화이트 치아시드 오일이 윤기와 보충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시어버터 함유 포뮬러가 있고요. 그리고 플로랄향의 힐링 아로마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르면 즉각적인 보습 효과, 풍부한 영양감을 주고요. 끈적임 없고 번들거림 없는 밀착 포뮬러고요. 쫀쫀하게 유지되는 피부 보습 장벽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르는 즉시 느껴지는 173% 수분 부스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거 모든 피부에 건성 중서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저희 GNH 전 제품이더라고요. 네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너리시 핸디크림인데요. 시어버터의 풍부한 영양감을 들고 있고요. 얘는 똑같은 트리플 코어 보습켓 설계가 대부분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똑같이 저희 GNH 제품에는. 그리고 시어버터 함유 포뮬러가 전하는
진한 영양감과 촉촉함도 들고 있고 이게 시어버터가 16% 함유된 깊은 보습과 부드러움을 준다고 합니다. 똑같은 24시간 보습 지속성을 적이고 있고요. 건더기 먹고 똑같고요. 잦은 손 세정 후에도 촉촉한 피부 보습을 장벽을 유지하고 바르는 즉시 127% 수분 부스팅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네, 너르시 푸크림입니다. 우레아 함유 푸크림인데요. 코어 보습 스틀게 부분은 다 똑같고 여기는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끈적임과 번들거림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초밀착 포뮬러가 되어 있고요. 또 건강하게 유지되는 피부 보습 장벽 그리고 즉시 느껴지는 290% 수분 부스팅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플로라 향은 힐링 아로마가 포함되어 있어 향이 좋고 그리고 우리아 성분 아까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9.8%가 되어 있어 발각질을 매끈하게 케어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너르시 바디워시죠. 너무 좋잖아요. 촉촉함이 오래가는 크리미한 영양 바디워시입니다. 얘는 시어버터 함유 포뮬러가 전하는 진한 영양감과 촉촉함, 그리고 특허받은 들깻잎 추출물과 알로에베라 잎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분해성 테스트 함유 포뮬러 테스트 완료가 되어 있고 30% 재활용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풍부하고 크리미한 거품, 그리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부드러운 어떤 세정으로 튼튼하게 유지하는 피부 수분 장벽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온 가족, 포드 피부 타입 다 이것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에는 컴플렉스 바인데요. 저는 이 컴플렉스 바가 뭐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저희 아이를 쓰게 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바디로도 엄청 좋더라고요. 목욕 제품으로도 좋게 모든 얼굴, 목욕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산뜻하고 촉촉한 비누이고 고보습 설계인데요. 피부 보습장에 올리브 오일 유래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화이트 치아시드 비타민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버터 함유 포뮬러가 있고요. 풍부하고 크리미한 거품으로 잔여감 없는 산뜻함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촉촉한 포뮬러로 당기거나 건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하고 전신에도 그러니까 바디로도 쓰고 상관이 없습니다. 테스트 완료됐고,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너르시 라인 립밤입니다. 보습 말린 립밤인데요. 보습과 영양, 갈라지고 건조한 입술을 위한 보습과 영양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발림성으로 번들거리지 않는 촉촉함을 주고 있다. 번들거리지 않는 거에 굉장히 또 고객이 좋아하더라고요. 씻고 녹거나 무르지 않는 체험이고, 그 다음에 들뜬각질 없이 보슬보슬 매끈한 입술에 수분 장벽 보호를 및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안심 포뮬러입니다. 보니까 저희 제품은 전부 그 피부 치아, 그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완료가 되었고요. 어쨌든 모든 피부에 사용하고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번에 나온 아토크림이 있잖아요. 바디로션과 아토크림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 제일 좋은 게 바디로션을 바르고 난 뒤에 아토크림을 바르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귀찮잖아요. 그러면 바디로션과 아토크림을 레이어링해서 동시에 발라도 좋다고 하니까 바르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GNH 바디로션 내가 이제 이야기 다 드렸고요. 우리 한국인 중에 10명 중, 한국인은 10명 중 8명은 민감성 피부이고, 특히 우리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시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알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 잠깐 시간이 될까요? 예, 1분 쓰실 수 네네.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 원래 만성 질환이 있잖아요. 알러지, 천식 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베이비 오일이죠. 베이비 오일을. 베이비 오일을 진짜 하루에 반 통씩 떡칠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가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바디로션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알러지가 샤워하고 나면 알러지가 두두둑 일어나요. 근데 진짜 바디로션을 싹 바르고 나면 이게 싹 죽어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순간 또 막 가려울 때 바디로션을 그냥 바르면 가려움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저는 바디로션에 너무 감사한데 아토크림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그 저희 제네치 라인이었어요. 근데 바디 피부 관리는 단순히 바디 케어가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한 바디 케어라고 합니다. 우리 제네치로 건강한 겨울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미정 리더님, 이 겨울철에 딱 필요한 제품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이견 리더님의 시스템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만남과 초대 이견 리더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견입니다. 저는 오늘 시스템 강의 중에 예, 만남과 초대 예, 진행합니다.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주도 워크숍 때문에 한 주 미뤄졌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 시작하기부터 꿈 가꾸기 목표 그리고 명단까지 쓰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이거 안 되나요? 그래서 왜 뒤로? 여기 놔둬주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탱코아 미팅인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1월로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다들 조금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만남과 초대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아서 진짜 1월 달에는 예, 거침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플랜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좀 뜨겁게 할 수 있는 예,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세븐에빗을 해보면 내가 어디에, 늘 걸려 넘어지는지, 내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좀 어려움을 겪어야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런 구간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이 12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만남과 초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되게 누구한테 거절받는 거를 극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거절을 뭐 센 걸 받고 자라서가 아니라 거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거절을 받을 일을 안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대처 능력도 전혀 없고 또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겪을 일이 암에 하기 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과 초대는 절대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도성도 극도로 약하고 거절받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거기에 감정을 굉장히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아마 저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다 했어. 명단도 썼어. 근데 5번이 안 되는 거지. 5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어. 여기 이 구간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려고 들면 일주일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1번부터 5번까지의 진도예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5번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일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일에서의 만남과 초대는 다른 내가 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에서의 이 누군가를 만나는 거하고 아미에서의 이 만나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본질을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대한 본질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자, 아메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가 이 일의 원동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난 거 초대.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어떤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시작은 아주 사소한 우연이었지만 이걸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메이는 절대적으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팀을 만드는 일이고 이게 결국은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으로 이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은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죠. 뭐 이게 자본이 들지 않고 그래서 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득이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불과 3개월, 6개월 후에도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 팀이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팀이 너무 멋있잖아요. 내 60에도 내 팀이 있고, 내 70에도 내 팀이 있고, 90에도 나로 인해 이루어진 내 팀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아메이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던가 간에 마지막 결론은 몇 명을 도왔는가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과 초대는 아메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아메이 업무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탱화를 하죠, 우리가. 책도 읽고 미팅도 듣고. 그죠? 그래서 이 만남과 초대가 우리의 업무예요. 우리의 일. 그렇게 본질을 이해하시고 만남과 초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약속 잡기에서 중요한 테크닉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는 거죠.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얼마나 유연하고 세련되게 하느냐. 이것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내가 카톡으로 약속을 잡든 만나서 약속을 잡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내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을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제안을 할 때도 무슨 이날 하루가 아니라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라고 하죠. 그 중에서 상대가 정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두 가지 날짜가 다 안 된다. 요즘 사실 연말이라서 굉장히 다들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모두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날은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는 사업적으로 조금은, 애티튜드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동행할 때는 상대방한테 미리 함께 한다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게 요즘 사람들의 정서에는 이게 맞아요. 예. 그냥 무턱대고 함께 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멘트 또한 조금은 고민을 하시면 좋겠죠. 예,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멘트.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있잖아. 그건 내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스폰서와 함께 동행을 미리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스폰서라는 존재에 대한 프로모션이 되어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메이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스케줄이 없는 게 우리 고 다이아몬드 스쿨에, 이번에 고 사파이어, 고 에메랄드 스쿨의 강사님이 지금 큐 다이아몬드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의 강의였어요. 스케줄이 없는 오늘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스케줄이 없는 게 너무 힘들잖아, 우리는. 많은 거는, 설레죠. 그죠? 그러려면 미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스케줄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씨를 뿌려 놓으시면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 윤영미 스폰서님은 3개월 뒤에 약속을 미리, 3개월 뒤에는 상대가 약속이 없을 거니까 선약을 잡아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다들 2025년 되니까 다이어리도 바뀌시고, 그 좀 일정들 하는 스케줄 루트도 많이 바뀌시잖아요. 많이 칸을 채워 놓으십시오.
빈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이 감정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때그때 막 빈 시간에 누구 만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때 나오는 무기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음 주 스케줄을 작성을 좀 많이 해놓으시고, 혹시나 스케줄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왜 그런 스케줄 변경이 잘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 또 만나보면. 이런 분들은 플랜 B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또 전날 상대는 별로 그 약속을 챙기는 의지가 나보다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 전날 약속 시간과 장소를 또 서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만났어요. 예, 약속의자가 만나면, 10분 대화에서는, 예, 중요한 게 경청으로 상대의 핫 버튼을 좀 누르시는 게 좋겠죠. 예. 우리는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니즈,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리고 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상대의 핫 버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공감적인 경청을 하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말은 그 사람이 많이 하되 내가 유재석이 되는 거죠.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FORM, 가족, 직업, 취미, 경제 상황을 기본으로 상대가 지금 갖고 있는 결핍, 불편함,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 니즈를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요건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서 그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이때 내가 뭔가를 강의하거나 나는 알려줄 게 너무 많잖아. 알려주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십시오. 요즘 챗 GPT도 질문을 잘해야지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도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현장에 가서 잘 하시겠지만 좀 미리 이 질문도 고민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You thinking. 상대에 대한 고민을 내가 조금 먼저 하고 가시면 질문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상 질문을 좀 뽑아 가십시오. 그리고 스폰서와 동행 시에는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자, 이 예우라는 부분도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예, 좀 세련되게 하시는 게 좋겠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스폰서와 함께 가는 나의 모습이 팀워크가 굉장히 좋게 보이면 그것 또한 상대에게 되게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갈 때는, 애티튜드는, 예, 활기찬 표정과 목소리. 제가 아마 이 강의 예전에 드릴 때 카페를 들어간다. 그럼 카페 들어가기 전부터 웃고 들어가고 얘기하셨죠. 가서 내가 표정을 딱 바꾸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예, 웃고 내가 웃는 모습을 장착하고 들어가시면 예, 원래 웃는 표정이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딱 웃고 들어가시고 호감 가는 첫인상을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칭찬거리도 예, 조금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진행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만남과 초대에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예, 만남과 초대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많이 만들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많이 만들어 갖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려면 내가 씨를 좀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 때 이런 부분을 예, 좀 참고하셔 갖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영상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소리 해야지 지금 안 심장이 나오죠? 뛰지. 심장이 뛰어야지 걷는 거지. 나옵니다. 걸을 줄 알아야지 뛸 수도 있는 거거든. 심장이 뛰어야지 내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맨날 얘기해봐.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어. 나보다 좀 좋은 사람들,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궤도까지 올라갔을까를 분석을 좀 해야지. 그 생각을 좀 하고. 화면이 지금 진행이 안 됐죠? 예, 화면은 안 나오고 소리는 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다시 안 해요. 이상훈 리더 꺼버렸습니다. 예, 예. 이 차승원 얘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예, 나의 어떤 내는 자력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될 수 있어요. 예, 우리 뭐 명단 적을 때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 하잖아요. 정말,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이 일에 대한 why, 내가 왜 이 일을 해내고 싶은가?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뭐 이 사람이 뭐 아메리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예 내가 욕심이 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나한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이 돼요. 예. 그래서 나부터 점검하고 나의 아메이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 의식 수준이 높고 진짜 뭔가 삶에 도전적이고 욕구가 있는 사람은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드시는데 힘을 쓰시는 게 우리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예, 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클로징이 또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견 리더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새로운 만남의 설렘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보람입니다.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네, 이제 12월 마지막 주, 이제 또 1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프로모션들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1월 1일부로 우리 또 종갓집 김치 프로모션 행사가 또 2월 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치 5종 중 2개를 구매 시 묵은지 네, 증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엔자임 바이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1월 7일 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3개월치 90호 하나를 구매하시게 되면 20개를 증정하는 네, 엔자임 바이옴 20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글리스터 전동 칫솔 프로모션 1월 9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시작이 되고요. 전동 칫솔을 한 개를 구매하시게 되면 치약 3개, 치실 2개, 스프레이 2개 이렇게 선물이 따라가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욕실이 또 요즘은 2개니까 칫솔을 2개, 전동 칫솔을 2개, 뭐 아니면 뭐 선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구매를 2개를 하시게 되면 원래는 5만 원 정도의 이 금액이 나오는데 36만 9천 원, 8만 9천 원이 추가로 또 혜택이 되면서 36만 9천 원의 본품 2개와 또 여러 가지 이 증정품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네, 프로모션 2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스템으로는 OM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 날짜를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했네요.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월 3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제품 교육 퍼스널 케어 본사에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DBC는 이번 주 이제 1월 4일 날 토요일 날 OSR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DBC는 없고요. 우리 OSR 대구 엑스코에서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 반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또 고명한 2024년 또 작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또 멋지게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고, 또 작가로서 지금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신데, 또 마케팅의 어떤 팁들이라든지, 또 작가로서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날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또 초대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OSR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보람 리더님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강의 이견 리더님 해주시겠습니다. 마무리. 네, 이견입니다. 예, 강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지금 굿모닝 코리아가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박진수 선생님 이하로 방을 좀 따로 진행을 하려 했으나, 예,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초대될 방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예, 조금 변경을 해야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초대 드리면, 예, 다시 한번 그 하신 분들 소비자들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놓쳤는데, 아까 그 만남과 초대 부분, 아까 OSR 얘기하셨잖아요. 내 보이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내 쌓기를 길게 하고 있다. 내가 너무 차팅을 길게 하고 있다. 그 별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이스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대의 보이스로. 그래서 OSR을 좀 잘 활용하시면 2025년이 좀 더 멋있게 예, 스타트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오늘 탱코아 미팅이잖아요. 마지막 그리고 이제 클로징이라서 토닥토닥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어떤 메시지를 할까 아니면 조금 이 시국이 시국인데 좀 강한 메시지를 할까 고민하다가 예, 후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전 보너스에 대한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의 입시다. 우리는 지금 입시생이다. 비전 보너스가. 내 인생을 바꿀 3년, 6년 플랜, 입시다라고 진행하고 덤벼들고 계신 분이 있고, 아유, 내 것 같지 않다. 찹찹한 분이 있어요. 이 온도 차이가 지금 너무 크다는 거야. 똑같은 프로모션 안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입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6년 뒤에 인생이 여전할 건지, 아니면 인생이 역전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온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의 6년 플랜은 파트너의 6년 플랜이기도 해요. 맞죠? 근데, 이 플랜에 내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 내가 받을 금액도, 내가 가져갈 구도도, 내 파트너의 핀도, 이 6년 플랜 안에 불명확하다는 거는 지금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에요. 6년 뒤에 내 인생이 여전하면 괜찮은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미팅 초대와 공격적인 사업 설명과 공격적인 플랜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오히려 그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게 더 결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뜨거워질 필요가 지금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게 3년도 아니고 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6년 안에는 어떤 최대치의 목표도 가능합니다. 어떤 최대치의 목표도 잡으셔도 돼요. 기간이 6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비전 보너스에 대한 스폰서와 상담이 없으시다면, 예, 스폰서님들은 상담, 뭐죠? 그걸 갖고 계시거든요. 박진 스폰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비전 보너스는 다이몬드 리듬하고도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그 플랜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6년은 어떠한 목표도, 예, 만드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속에는 이달에 브론즈 빌더로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0만 점을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플래티늄을 도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도전하는 분 계실 거예요. 다시 오지 않아요. 브론즈 빌드를 도전하는 거 다시 오지 않고요. 1000만 점을 도전하는 것도 정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도전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1000만 점의 스토리도, 사파이어의 스토리도, 에메랄드의 스토리도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한번 즐겨봅시다, 이 시간에. 내가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어내고, 버라이어티하게 만드실수록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번 지금 도전하는 핀을 바꾸지 마시고, 올 회계연도에 지금 Q2 해가지고 고 방콕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 플래티늄 진행하는 분도 계시고, 사파이어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에메랄드 도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진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멋지게, 뜨겁게, 예. 2024년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도전하는 달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 먹으시면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잘 해내시고, 2024년, 예, 탱코와 미팅 지켜내신 분들, 특히, 예, 2025년 성장하실 거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함께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주 일요일 밤 9시마다, 예, 탱코와 미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예, 2025년에는 이 어떤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2배, 3배 늘어날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함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2024년 12월 마지막 탱커와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더니 우리 어제 DBC에서 했던 나는 할 수 있다고 선창 3번 하는 거 한번 하고 마치면 네, 어떨까요? 이상훈 리더가 하겠습니다. 이상훈이더니 선창해 주시면 우리 모두 나는 할 수 있다 3번 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구호 준비할까요? 구호 준비. 얍! 야, 야! 구호 시작. 나는 할 나는 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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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할 수 나는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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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